한 번도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닌 물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픈 과거이긴 한데요. 제가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사업이 좀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달리라고 요즘에는 없을 겁니다. 집달리라고 하는 거에 그런 분들께 쫓겨나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좀 뭐랄까요, 내쳐진 느낌으로 나온 적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는 사실 어떤 물건에 특별한 애착이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얘기에서 잠깐 이렇게 울먹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요. 잘 기억하셨다가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리버스터 끝나고 김병관 의원님이나 김광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이하경 의원님한테는 여성 의원님들이 다리도 주물러주고 김밥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는 혼자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TV로 보고 있었는데요. 혹시 이 시대의 참 왕따 아니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한번 제가 살다 그런 꼴 당하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원인 분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에게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런 연민의 정이 없대요. 왜냐면 저 사람은 혼자 밀림에다 풀어놔도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근데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알부남인데요. 알고 나면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시대 참 척추인이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딱 세우고 딱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니까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아립해가지고 그래서 주물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 보고 주물러 달라고 했어요. 역시 믿을 건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다음은 먹겠어 진짜. 정말. 네. 그리고 저도요 연약한 남자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저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참 얼짱이니 국회에서는 안 먹힌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혹시 질문하실 우리 여기 마이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최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마이크를 잡을 만한 여건이 되지 벌써 생각하지 않고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즉흥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많이 떠나간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친노 패권주의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서 소동성같이 있어서 도저히 개혁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렇게 하고서 공통적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정당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조직하고 그 조직한 정당 정책을 현실 정치에 접목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진데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치인 또는 정당이라고 할진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당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네,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 국회의원분들이 계신데요. 저보다 선배분이시고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평의원이십니다. 그래서 당을 대표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고요. 신인이긴 하지만 제가 비대위원회 일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친노 패권이 있느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주신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부 친노 패권주의자들이네요. 친노 패권이 누굽니까? 도대체 친노 패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12월 27일 당에 들어와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수사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패권이라는 용어 자체, 그 용어에 담겨 있는 뜻은 소수의 힘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척하고 그 소수의 그 힘으로 전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노 패권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 계실 때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 전 참여정부에서 일했거나 참여정부 관계가 있었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 조금 성격이 강하시거나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 혹은 다르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또는 싸우고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적 상처를 입으신 나머지 그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당 전체를 싸잡아서 친노 패권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가 12월 27일 지난해 들어온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패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담겨 있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선거 끝난 이후에 또다시 부활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한 제의를 했는데 통합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명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체는 없고 현재는 없지만 언제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현재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어떤 안보 불안, 위기 상태, 비상사태, 현재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테러 문제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테러 방지법도 필요하고 영장 없는 그런 감청도 필요하고 이 논리랑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어떤 패권에 대한 반대와 패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으시다면 당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을 적시하고 어떤 부분인지를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해체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이지 실체도 보고하고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의 정체성, 정강, 정책, 이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 속에는 아마도 기존에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이념들 혹은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그 행하던 정책들의 어떤 변화하지 않는 그 원형의 모습 그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인가? 원형적 또는 근본 혹은 정체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이념적인 순수성 이 부분을 더 중시 여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 총선에서의 그리고 대선에서의 그래서 정권 교체인가? 이 두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이념과 이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상황의 차이인 것이죠. 1990년대, 2000년대와 2010년대 이후 2016년은 너무나 다릅니다. 상황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햇빛 정책 역시 원형이 아닌 2.0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 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홍걸 교수님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저희들의 정체성과 이념,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 우리 게스트분들도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가능하면 자기 이름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교수님하고 우리 김현민 기자님, 제가 트위터에서 한번 부산 와달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국회의원 두 분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헌법이 다 부실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당연히 또 당이든 뭐든 간에 그 대응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표 교수님은 정당 국회의장이든 일단 그 사람들 혹시 수사에서 체포할 용이 있으신지 한번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은걸 교수님은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모시던 분들이 좀 다 저쪽 많이 떠났으니까 지금 새누리당 가신 분도 있고 국민의당도 가신 분도 있고, 아까 정확히 우리 답을 안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확실히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인 진설미 의원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한데 짧게 하라는 질문이신데 모든 분께 다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악법들이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 법들로 인해서 또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의 이념들이 마구 훼손되고 유린되고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그 다수를 가지고 그 부족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법들을 원상회복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사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과 또는 민주화 운동과 수사의 차이점이죠. 운동 혹은 싸움, 투쟁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부딪혀야 하죠. 그런데 수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ABC 노래방에 조폭 두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조폭 두목 내가 갈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첩보 수집하고 그제 동선 파악하고 배우인물, 첩부병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전부 파악한 다음에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새벽 4시쯤 술이 완전히 떡이 됐을 때 조용히 가서 수갑을 채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 이 발언 안 하고 안 해도 됩니다. 이 말만 하고 저는 안 해도 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위헌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 법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자랑스러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을 걸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의 후예들이 5.16의 정신으로, 유신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일대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 17조, 18조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위헌 소송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을 직권상정하고, 이걸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이 존재된다 할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댓글을 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 잘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국면을 이번 총선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동의하시면 여러분 박수. 이상으로 저희 발언을, 분산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은혜 교수님. 예, 방금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정으로 수사받고 처벌당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또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그것을 3년째 방관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으니 반국가단체를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대부분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출마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그 당에 가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당 안에 지금도 아버지를 모셨던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분들이 여러분 아직 계시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는 다들 국민의당으로 가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꼭 출신이 호남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모신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정치 철학,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분들입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말씀하셔서요. 저는 제조업을 중국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감천문화마을이 6.25 때부터 그 피난민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감천문화마을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은 제품 하나 디자인하고 공장 세팅하는데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부는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동감, 감동이 전혀 없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온 몸을 바쳐서 온
노력과 피와 땀과 모든 전 재산을 바쳐서 세팅했을 그 개성공단. 그것들을 한순간에 내모른 그분이 어떻게 우리 서민을 이해하고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우리들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호응,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의 동감,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저쪽 뒤에인데요. 사회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예. 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국회의원님들 저한테 손들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전주 콘서트에서 우리가 그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기 온 거는 우리 소중한 후보들이 계신 거잖아요. 예, 맞죠? 근데 이 후보님들이 선거법상 이렇게 앞자리에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발언을 할 기회를 이렇게 저희가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마이크를 절대 저분들한테 드리면 안 되고 갖다가 대고 질문을 저희가 아까 사실은 이 초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는 걸로 듣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네. 후보자님이 질문을 하라고요? 예, 답변할 기회를 이어서 의사진행 발언 드리면요. 손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요, 여기 예. 있어요. 우리 당이 총선 승리하려면 각자 지역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당에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전체적인 홍보 컨셉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저희 갔다 왔는데 아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참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손혜원 홍보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대신 누가 첨부 질문 좀 한 분쯤 해주시면 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후보들한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쳤습니다. 예, 제가 다른 금방 손혜원 원장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저는 표 교수님하고 좀 있는데 올 캠프 때 우리 아이를 그 캠프에 보냈던 그 군산 아빠입니다. 반갑고요. 우리 손 위원장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선거판과 또 이렇게 홍보하는 게 너무나 바뀌어져서 너무나 뿌듯하고 그 다음에 힘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2명인가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고 뭐 새벽 4시까지 일하시고 또 가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조금 더 인력을 좀 보강해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우셔서 이렇게 가시는지 이 군산은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좀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올지 모르셨고 저도 제가 여기 올지 몰랐거든요. 여기 어떤 분이 모이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홍보는 아까도 전주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뭐 제가 어떤 스토리를 꾸며서 뭐 좋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소리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홍보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지금 아까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일찍 떠나시고 정청래 의원 끝까지 남아 계셨는데 그 김종인 대표님하고 우리 공약을 맡은 그 주진영 부단장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셋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가득 찼던 분들이 이제 중간에 많이 좀 빠져나가서 한 반쯤 남아 계셨어요. 얼마나 집중을 하시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들이 자기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들인 거예요. 정치는 이 선거는 특히 우리가 이기려면 첫째는 공천입니다. 그 둘째는 공약이고요. 세 번째가 홍보예요. 근데 저는
그 공천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가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 우리가 국민들한테 뭘 주겠다라는 그 공약을 그 소비자 언어로 풀어줘야 되는 얘기가 제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달 방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죠. 쉽게 디자인과 색상과 그 표현과 그리고 그 전달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 당이 이제 제가 어제 로고송을 발표를 했더니 그 한 10년을 당직자로 있던 그 우리 직원 하나가, 홍보실 직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한 번도 중앙당에서 지정 로고송을 만든 적이 없답니다. 그 로고송을 몇 개를 업자들이 갖고 오면은 그걸 주면은 돈 주고 쓰는 거래, 골라서. 근데 이번에 우리는 해서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제가 하다가 왔는데 너무 추워서 지금 감기가 또 들었는데 더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못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 유니폼입니다. 여기 이거요. 그 야구복이에요. 요번에 나오는 거는 이 3색깔, 이 색깔이 스트라이프가 있는 이렇게 이 야구 저지 티에 2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기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름을 새기시면 되고요. 제가 이 야구복으로 우리가 이 선거에 유니폼, 이제 그 단복을 한 이유는 그 3월 중순이면 시범 경기가 시작됩니다. 프로야구. 그리고 4월 5일인가요? 개막이거든요. 딱 우리가 선거 운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거 개막식 때 제가 대표님 모시고 한번 다 같이 프로야구 개막식에 우리 이거 입고 한번 갈까 생각해요. 이런 것들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너무 좋은데 지역별로 컬러를 넣어달래요. 근데 제가 컬러를 못 넣었어요. 못 넣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빨간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기아 타이거스가 빨갛거든요. 빨간색을 할 수는 없어서 색색까지는 좀 다양하게 하겠지만 꼭 그 지역별로 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홍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저를 많이 좋아하고 칭찬해 주시지만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선거 홍보전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지구는 못 살아요. 저는 지면 못 살아요. 우리 진선미 의원도 진짜 악착 같은 그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이 저렇게 예뻐서 굉장히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는데 사실은 독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김종인 대표님 하시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저 오면서도 계속 기자들하고 지금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자기들이 너무 놀래갖고 이분이 너무 잘해서 그 전율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어느 신문에 굉장히 중앙일간지 유명한데 논설위원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좀 칼럼을 쓴대요. 칼럼을 쓰는데 뭐냐면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선거를 맞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쓰고 있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참 미안해요. 이번에 필러버스터도 미안하고 그리고 당원들한테 참 너무 소홀했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 제가 너무 겨를이 없어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선거가 끝나면 저는 이 당원들을 위한 행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그 청년당원들이 그쪽에 와서 좀 도와줬거든요.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오는데 전화를 그래요. 3월 말쯤에서 정책 이 토크쇼를 한번 하고 싶은데 딱 찍어서 저기 주 단장하고 저하고 몇 사람 정책 얘기를 하고 싶대요.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내가 예산 만들어서 해주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얼마 들겠습니까? 그 당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일단 선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선거를 잘 치르는가 여러분들이 중앙당을 좀 믿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약이요. 우리가 777 공약도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연금 공약 나왔겠지만 어제 국민연금에 관련 그 공약이 나오면서 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김종인표 공약의 1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공약은 지금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공약은 어떤 공약이냐? 정권 교체에서 우리가 실천할 공약입니다. 지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남말하는 공약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김종인 대표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우리 당의 정체성하고는 같지 않나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목표는 단 하나예요. 이겨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지켜봐 주시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요. 또 우리 의원님이 제안했던 방식으로 지금 먼저 하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군산 노무현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회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는 41살이고 집은 고향은 전북 군산인데 회사 때문에 당진에 올라가서 지금 당진에 내려왔는데요.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야당 통합을 전략적인 야당 통합을 했는데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잖아요. 건의를 했었을 때 야당 통합이 저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민주당에서 나갔던 그 사람들 자체를 분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끝내시죠. 일단 다 끝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표창 교수님께 여쭤보는데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발점이라든지 돈을 받고 키보드 워리어를 하는 이런 속히 말하는 일배 얘네를 소탕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입니다. 예. 하나만 더.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는데요. 개성공단을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제가 어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만 됐는지, 그게 대기업 위주로 됐다라면은 대기업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나 다른 쪽에서도 함부로 거기를 폐쇄시키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권 창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좀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쎄요, 통합에 대한 제안은 통합이 안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흔들기나 타격 입히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한 통합의 어떤 열망, 국민들의 어떤 그 소망, 이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제안하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배단 소탕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가장 걸림돌은 표현의 자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들이 나쁘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우리 사회에 건전한 미풍양속도 저해하고 교육에도 좋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물을 들이고, 그렇지만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명분으로 그들이 우리 어떤 진보적이거나 또는 정부 비판하는 말들에도 똑같은 덫을 씌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안에 대한 수사나 또는 처벌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지 일배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탕한다든지 그들을 처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노력으로 건강하고 좀 더 바람직한 이야기들, 담론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왜 그들이 일배가 되었는가도 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진보 세력에서 너무 배척하고 또 폐쇄적이고 반대편을 좀 응멸하고 이랬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향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우적인 그 이념에 우리 젊은이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좀 더 소통하는 토론 중심의 그런 민주사회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까 우리 진선미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으로 우리 후보자들 일단 자신들의 이번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할게요. 그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답을 안 드린 세 번째 개성공단에 예, 천천히. 그럼 답을 좀 해보시죠. 예. 제 발언은 아까 다 끝냈고요. 지금은 이제 전문 사회자로서 자발적 사회주의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사회를 봐요. 자,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만 이름이 뭐예요? 조성원. 예. 이런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자, 부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쎄. 그 다음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말 안 보태고 제 24살 때 얼굴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얼굴이 커졌지만 지금 근데 죄송하지만 몇 살이에요? 만으로 40이고요. 42입니다. 그러면 애는? 네, 큰애가 14살, 작은애가 둘째가 7살, 막내가 3살입니다. 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안 되겠고요. 네. 이 본인이 본인 자랑을 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돌발 질문드립니다. 김명고 후보의 장점 2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없어요? 저보다 어깨가 크시고요. 어깨가 크고. 칭찬 같지 않은 칭찬하지 마시고 진정한 칭찬을 해보세요. 네. 그 평상동 하는 노동운동에 작년에 오셨고 네. 그러면서 사고도 겪고 어려운 사고를 쳤다고요? 사고를 겪으셨기 사고를 때문에 불구하고 네. 극복하시고 이번에 출마하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얼굴 표정은 안 좋아? 예. 잠깐만 나오세요. 김명고 우리 후보님. 우리 조성원 우리 후보의 대표적 공약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밖에 몰라? 네.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말이 탁 멈추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셔야 이분이 들어가시거든요. 오래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분이 내건 공약. 미니 면세점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니 면세점. 미니 면세점이라면 여기 이제 참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면세점을 만들겠다. 이분이 아무리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미니 면세점이었다고. 네, 골목상권 활성화 뭐 이런 걸 뭐 앞으로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하여튼 본인 자랑을 본인이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선관 유권해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게 된 것을 용서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네. 우리 김명고 김명곤 우리 후보님이신데요. 시민의 편 이렇게 써 있네요. 유시민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다. 친하다고 얘기해야죠.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군요. 자, 본인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다시 2번 다시는 안 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럼 들어가실래요? 김명곤입니다. 명곤입니다. 존조 있게 사람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참 말 못하는 국회의원 없어요.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참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아까 공약은 얘기하셨으니까 예? 본인 공약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자, 근데 군산 시민들께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실 때 저를 찍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 빼고 1분 스피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이분 좀 까다롭네. 군산 시민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 1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시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편에 한 분도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검증된 서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죠?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 정도로 했으면 됐고요. 우리 신영대 우리 후보 계신데요. 저분 칭찬 2가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영대 후보님은 지역의 선배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선배처럼 보이는데. 후배였어요? 예, 제 후배입니다. 아, 예.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셨고요. 또한 그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군산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명건 우리 후보님 앞으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라고? 아, 예. 자, 우리 신영대 후보 나와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부터 좀 알아요. 왜냐면 학생운동 해가지고 우리 좀 아는데 편파적으로 제가 사회를 안 보겠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고 혜택이 없으니까 뭐 아는 사이에 뭐 이러지 하고 짜증내시면 안 돼요. 자, 신영대 삼행시를 하면 미리 준비해 봤잖아요. 안 했어요?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배진향. 네, 배진향으로 삼행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배진향 씨. 진. 진향 씨. 향. 향기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니죠? 네. 하여튼 순발력 좋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살기 위한 몸부림. 네. 군산에서 오래 사셨나요? 네, 제가 본날 51살인데요. 네. 주민등록증을 한 번도 안 옮겼으니까 평생 사는 거랑 마찬가지. 여기서 태어나서 네. 어디 못 가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면 선거운동할 때 저 군산 토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토박인데 많으시죠. 아, 그렇습니까? 별로 변별력이 없구나. 네. 네. 우리 아까 누구야? 누구 지금 공약 소개 안 했죠? 공약 소개 안 했죠? 여기 안 했나요? 네. 우리 김명건. 왜냐면 같이 다 친하게 잘 지내라고. 네,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다 넣고 해야 되니까. 김명건 후보의 장점 2가지. 뭐 예고에서 등기한 그대로 뚝심이 있으시고요. 그 네. 뚝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동운동 현장에서 일해 오셨고 그 결과로 교부생명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현재는 한국노총 사무금융노조죠. 여기 연명 부위원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때 제 면접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는 좀 본인이 좀 장애가 있어서 힘들게 재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법을 좀 국회에서 많이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태 후보의 공약이나 장점 이런 거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1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요. 군산에 태어나서 항상 꿈을 꾸죠. 군산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런 꿈을 하나 꾸겠습니다. 제가 가칭 성으로 가는 열차라고 명명했는데요. 현재 이제 새만금 광주회가 만들어지고 신시도에서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가는 이런 도로가 개설됐는데 섬이 너무 협소해요. 우리 군산 선유도 섬은. 근데 섬에는 차가 많이 들어가면 섬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군산시는 차량을 통제하고자 하고 부가일정도 차량을
운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여기에 좀 17초 남았어요. 네, 기차 우리 유럽 가면 많이 보면 트램을 좀 만들어서 바다 위로 가는 이런 기차, 성으로 들어가는 기차를 한번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함은경 후보 와 계신데요. 잠깐만요. 복당이 아직 안 됐답니다. 우리 함은경 후보는. 근데 앞으로 신청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복당은 안 돼서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로 뛰고 있고 앞으로 예정인데 그래도 한 말씀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듣지 말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요? 얼른 나왔습니다. 자,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학생운동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뭐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도 많고 있으니까 삼행시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함은경이잖아요. 경문함으로 시작을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경천 동지날 일이 4월에 있습니다. 운경이와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